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채널 뉴스입니다. C채널 국민일보 공동기획 2013 한국교회를 말한다 그 두 번째 시간으로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훈 목사를 만나봤습니다. 이 목사는 우리 시대 최우선 과제로 서민 중심의 경제 회복과 갈등 극복, 그리고 섬김을 통한 교회 부흥을 꼽았습니다. 이인찬 기자의 보도입니다.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형훈 목사는 현재 한국 사회는 가진 자와 못 가진 자의 간격이 너무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때문에 사회적 갈등의 골도 갈수록 심각해져 위기로 흐르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이 목사는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이 서민들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힘써달라고 요청했습니다. 또 지역과 이념, 노사 간 갈등이 극단으로 치닫지 않도록 하나로 아우르는 리더십을 주문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갈등을 통해서 사회가 분열되고 아주 극단으로 치우쳐지고 한 이러한 아픔들을 우리가 안고 있는데요. 새로운 대통령은 이제는 아우르는 정치, 동과 서가 없고 좌가 우가 없고 남과 북도 결국 한민족이거든요. 이 목사는 한국교회를 향해서는 사회적 나눔에 주력하는 한 해가 돼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이 큰 이때 교회가 안에서만 머물지 말고 교회 밖으로 나가야 한다며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펼치고 있는 독거노인과 다문화 가정, 국내외 심장병 환우 지원 등의 사역을 소개했습니다. 이 목사는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전체 예산의 3분의 1을 나눔 운동을 실천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회 내에 머물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 가난하고 헐고 굶주린 사람들에게 나눠지는 역할. 작년 말에 우리가 10,000 가정을 우리 교인이 아니라 극빈 가정을 갖다가 교회에서 생필품 패키지를 돌렸습니다. 이 목사는 말씀 중심의 성령운동을 펼치는 교회들은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며 교회가 성경의 원리를 지켜가고 사랑과 섬김을 펼칠 때 여전히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인다고 전했습니다. 이 목사는 2008년 취임 이후 24개 제자교회를 독립시키며 교인 수가 78만 명에서 46만 명으로 줄었지만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지금도 성장하고 있다며 세계 최대 교회가 되기보다 주님의 뜻을 이루고 섬기는 교회로 평가되길 바란다는 기대를 나타냈습니다. 물론 큰 교회가 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맡겨진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을 주신 건 맞고요. 그러나 궁극적으로는 우리 교회 이름을 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을 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면으로 있어서 우리 교회 앞으로 방향을 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의 성장 비결을 묻는 질문에 이형훈 목사는 역동성 있는 영성을 갈망하는 성도들의 기대에 순복음교회가 부응했기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목사는 사람들의 상처를 보듬는 모성적 성령운동이 한국교회 안에서 앞으로 펼쳐져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C채널 국민일보 공동기획 2013 한국교회를 말한다 이형훈 목사편은 7일 밤 11시에 첫 방송되며 8일 오후 2시와 10일 오후 10시에 각각 방영될 예정입니다. C채널 뉴스 이인창입니다. 일본이 독도 문제를 다룰 전담부서를 신설키로 한 것에 대해 우리 정부와 여야가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외교통상부 조태영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도저히 용인할 수 없는 방침이라며 제국주의 침탈 역사를 반성하지 못하는 행위라고 유감을 표했습니다. 조 대변인은 일본이 역사를 직시하면서 과거의 잘못을 청산하는 진지한 자세를 보여줄 것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습니다. 새누리당 이상일 대변인은 논평에서 독도는 분명한 대한민국의 영토로 결코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독도 문제 전담부서 설치는 명백한 도발 행위라고 전했습니다. 민주통합당 박용진 대변인은 새롭게 등장한 아베 정권이 정치적 기반을 확고히 하고자 독도를 비롯한 영토 문제를 분쟁화하고 있다며 결코 용납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일본 정부는 독도와 센카쿠, 쿠릴 4개 섬의 문제를 다룰 영토 주권대책 기획조정실을 총리관저 일부인 내각 관방에 설치키로 했다고 일본 국영방송 NHK가 보도한 바 있습니다. 북한이 3차 핵실험을 예고하면서 한반도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조건 반사적인 강경 대응으로 맞설 것이 아니라 협상을 통해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서정민 기자입니다. 함경북도 풍계리에 설치된 북한 핵실험장의 움직임이 심상치 않습니다. 북한의 3차 핵실험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내외신을 통해 전해지면서 우리 정부는 물론 국제사회가 북측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실험은 과거 1, 2차 실험과는 달리 강도 높은 실험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북한이 플루토늄에서 고농축 우라늄으로 넘어가는 기술력을 보유한 것으로 관측되는 가운데 북한 정부가 이번 3차 실험은 수준 높은 핵실험이 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할 경우 강력한 대응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법적 효력이 없는 결의로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 2차 실험 당시에도 국제사회는 북한에 대해 제재 조치를 취했지만 북측은 미온적 반응을 보였습니다. 제재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대책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나 그 갈 길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향이 아니고 문제를 그대로 방관하거나 악화시키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에 놓여 있다. 핵 보유국임을 공식 선언한 북한이 핵 의지를 꺾지 않는 이상 우리 정부 역시 새로운 시각과 태도를 가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북 전문가들은 3차 핵실험까지 예고된 상황에서 북측과 직접적인 협상 테이블을 만들어 해법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최근 북한은 중국과 경제 협력을 활성화하면서 예전만큼 국제사회를 두려워하지 않는다고 대북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중국이 미국과 어깨를 나란히 견줄 정도로 경제적 성장을 거두고 있어 북한이 더 이상 경제적 원조를 바라며 국제사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와 달라진 북한의 태도에서 제재와 고립만으로는 한반도의 핵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북핵을 폐기하기 위한 협상과 노력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결국 이 북핵 문제의 완전 해결이라는 것은 북한 문제의 전국적 해결과 결합될 수밖에 없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 국방부도 북한 핵실험에 대비한 대책을 세워야 한다는 주장도 제시됐습니다. 비핵화만을 위한 협상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포괄적인 비핵 억제력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일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거는 여야 막론하고 지금의 상황은 튼튼한 안보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이러한 수단을 억제할 수 있는 수단을 우리가 가져야 된다. 한편 새로 출범하는 박근혜 정부는 북핵 문제에 강경한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대북 강경 기조가 한반도 평화 정착에 큰 실효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체제를 동시에 논의할 수 있는 전략적 접근이 필요해 보입니다. C채널 뉴스 서정민입니다. 표창원 전 경찰대학교 교수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과 관련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표 전 교수는 한국 사회에서 정의란 무엇인가란 토론회에서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 경찰이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며 국회도 국정조사나 특검을 통해 진실을 밝혀달라고 전했습니다. 또한 이번 사건이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과 유사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표 전 교수는 이번 사안에 대해 침묵하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으며 이러한 주장을 펴는데 가진 신분이 부담이 될 수 있어 경찰대 교수직을 내려놨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표 전 교수는 정의가 흔들리면 우리 사회가 무너진다며 가장 약한 사람이 공정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 불법과 비리, 반칙을 저지르면 처벌받는 사회가 돼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한국은 사회 통합을 위해 사회복지 지출을 늘려야 한다는 OECD의 권고가 나왔습니다. OECD 앙헬 고리아 사무총장은 한국의 사회 통합을 위한 제언이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한국이 2009년 기준으로 국내 총생산 대비 9.6%인 공공부문 사회복지 지출을 OECD 평균인 22%까지 늘려야 한다고 전했습니다. 아울러 복지재원 마련을 위해 공공지출을 줄이지 못할 경우 부가가치세율을 인상하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부가세율은 10%로 OECD 평균인 18%보다 낮아 올릴 여지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단 근로장려세제 확대와 저소득 가구의 부담을 덜어주는 정책이 수반돼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OECD는 한국 사회 통합을 위한 과제로 경제성장과 비정규직 근로자 비율 축소, 교육제도 개혁, 1차 의료기능 강화 등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사회 통합에 앞서 한국이 가진 위험 요인으로 고령화와 저출산, 장시간 근무, 남녀 임금 격차,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장애 등을 꼽았습니다. 한국 기독교 장로회 총회가 사순절을 맞아 생명의 하나님, 우리를 정의와 평화로 이끄소서라는 주제로 새 역사 60주년 기념 금식 순례기도회를 개최합니다. 교대는 오는 13일부터 7주간 진행되며 농촌과 4대강, 복지사회, 핵 없는 사회, WCC 세계교회협의회 제10차 부산총회, 한반도 평화협정 체결 등을 주제로 기도회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특별히 기장총회는 기도회 마지막 날인 다음 달 28일
비정규직 노동과 부당한 해고가 없는 사회를 위해 기도하며 쌍용차 송전탑 농성 현장 또는 대한문 앞 분향소를 방문할 예정입니다. 1주차 집회는 서울 지역 4개 노회가 함께 참여하며 2주차는 전남 강진, 3주차는 전북 전주, 이후엔 영남과 제주, 수도권과 충청 지역 등에서 진행됩니다. 기장총회는 지금 우리 사회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흐르고 있다며 혼돈스런 역사의 현장에서 생명과 정의, 평화의 기도를 올리게 됐다고 전했습니다. 한국교회 선교사 파송이 둔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선교 전문가들은 선교사들의 질적 성숙 방안을 모색할 때라고 전했습니다. 한국선교연구원이 발표한 2013년 한국선교현황 및 재정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해외에 파송된 선교사는 전년 대비 425명이 증가한 19,798명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연평균 2.19% 증가하는 데 그치면서 2008년 이후 2.41%를 기록했던 연평균 증가율에 비해 다소 감소했다는 게 한국선교연구원 측의 분석입니다. 연구원은 선교사 증가 추이가 빠른 속도로 둔화되고 있다며 수직 상승기가 지남에 따라 이제 질적 성숙을 꾀해야 할 시기가 된 것으로 파악된다고 전했습니다. 또 이를 위해 엄격하게 선발돼 훈련받은 선교사들이 교회 지원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재정 시스템이 정비돼야 하며 선교사들을 오지에 배치해 전략적인 사역을 하게 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한편 167개 선교단체를 분석한 보고서에 따르면 선교사의 52.9%는 아시아에서 활동하고 있으며 종교적으로는 27.5%가 기독교 국가에서 사역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역 유형별로는 교회 개척을 통한 사역이 45.25%로 가장 많았습니다. 이 밖의 뉴스와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가 오는 15일 제97회기 에큐메니컬 정책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세미나에서는 WCC 총회를 위한 교단 준비와 에큐메니컬 정책 과제, WCC 총회 프로그램 소개, 노회와 교회 참여 방법 등에 대한 다양한 발제가 이루어집니다. 제45회 국가조찬기도회가 오는 3월 7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립니다. 국가조찬기도회에는 대통령과 한국교회 지도자 등이 참석해 나라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하게 되며 하루 앞선 6일 저녁에는 서울 명성교회에서 세계평화음악회가 열립니다. 기독교 환경운동연대 산하 연구기관인 한국교회 환경연구소가 비상임연구원과 객원연구원을 모집합니다. 지원 대상은 창조신학의 저변 확대를 위한 소명을 가진 목회자와 신학생이며 목회학위나 신학 석박사 중이거나 학위를 취득한 지원자에 한합니다. 한국교회연합이 설 명절을 앞두고 소외된 이웃을 위한 섬김 활동을 펼쳤습니다. 박익은 대표회장과 회원교단 총무, 사무처 직원들은 6일 저녁 중림동 예수사랑 선교회를 찾아 노숙인 등을 위한 수요 예배를 드리고 식사 봉사 활동을 했습니다. 날씨입니다.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나 기온은 큰 폭으로 떨어진 상태입니다. 특히 중부지방은 한파특보가 발효될 가능성이 높겠으니 강추위에 대비하셔야겠습니다. 곳곳에 산발적으로 눈이 내리는 곳도 있겠습니다. 또 해안지방과 강원 산간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겠으니 시설물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13도, 대전 영하 10도로 중부지방에서 강추위를 기록하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대구 영하 2도, 부산 3도를 기록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상에서 2에서 5m로 매우 높게 일겠고 서해와 남해는 4m까지 일겠습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눈비가 그친 뒤 강력한 한파가 찾아오겠습니다. 특히 이번 설 연휴는 하늘은 맑겠지만 내내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